고요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2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2스푼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선영씨,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추석 잘 보냈나요? 그럼요. 추석 때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푹 잘 쉬었답니다. 서울까지 다녀왔다고요? 오랜 시간 힘들었겠네요. 추석 연휴라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비록 갈 때는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요. 민영씨도 추석 잘 보냈나요? 네, 저도 선영씨처럼 할머니 댁에 가서 잘 쉬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었답니다. 사촌들과도 몇 년 만에 만나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정말 좋았겠네요. 그럼 동화인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보내셨길 바라며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겠습니다. 우쿨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선영씨, 오늘은 어떤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볼게요. 민영씨는 뇌, 심장, 용기라고 하면 어떤 동화가 떠오르나요? 너무 심오한데요. 도대체 어떤 동화인 거죠? 이 키워드는 바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들이랍니다. 허수아비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은 따뜻한 심장을, 마지막으로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죠. 아, 그렇군요. 오즈의 마법사라 기대되는데요. 저도 그렇답니다. 우리 어서 사연 읽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쪽 마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불쌍한 제 친구 때문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빨리 모자 마녀를 만나러 가야겠네. 주인님, 큰일이 났습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 아니냐?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워? 그리고 너는 지금 성에 보초를 서야 하잖아. 왜 이런 곳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모자 마녀와 약속이 있어서 이만. 잠시만요. 서쪽 마녀 친구이신 모자 마녀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편지가 왔다고요.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자세히 설명해봐. 네, 그것이 얼마 전에 그 모자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집과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곳에 모자 마녀님이 계셨고 그 자리에서 그만. 뭐? 그럼 여자아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소문으로는 그 여자아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자 마녀님이 제일 먼저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수다를 떨던 친구가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다니 아직도 현실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의 친구가 당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서쪽 마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쿨 월드. 잘 어울리는 옷을 꺼냈어. 미리 정해둔 약속 그런 건 없지만 이 밤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오즈의 마법사가 이런 내용이었나 싶더라고요. 도로씨가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그랬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묻지마 범죄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 거죠? 묻지마 범죄란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의 범죄가 대부분 가족, 지인 등 면식관계에서 일어났다면 요즘은 예측 불가능한 살인과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렇군요. 저번 주에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네, 일명 부평 커플 폭행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은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죠. 맞아요. 저도 그 영상을 SNS를 통해 봤는데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뒤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중 길거리를 걷고 있던 커플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들이 먼저 욕설을 했으면서 폭행까지 일삼다니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그럼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집단 폭행을 당한 커플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 4명은 모두 검거되었다고 하네요. 사건이 빨리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묻지마 범죄에 관련하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묻지마 폭행으로 기소된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묻지마 폭행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사람을 폭행했는데도 벌금 50만 원만 선고받았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지난 5월에 일어났는데요. 한 남성이 지하철역 승강장을 걷고 있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눈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눈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는데도 벌금으로 그치다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위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하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더불어 처벌 강도가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감형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검찰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각종 기관과 강력범죄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서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사연을 보낸 사람이 동화의 주인공인 도로시네요. 우리가 공감할 만한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도로시가요? 어떤 사연인데요? 일단 노래부터 듣고 사연을 들어봐요. 소유 권정열의 어깨. 잘 알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캔자스 작은 시골에 살았던 도로시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인데요. 드디어 오즈의 마법사의 성에 도착했네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누군데 남의 성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지? 오즈의 마법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캔자스에 살던 도로시라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탁? 도로시라고 했나?
내가 그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지. 단 서쪽에 살고 있는 마녀를 없애고 와. 서쪽의 마녀요?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해요. 며칠 후. 오제 마법사님, 제가 서쪽의 마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있는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아니 오제 마법사님,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증거 있어? 없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내 성에서 나가. 아, 그리고 서쪽 마녀 일은 고맙다고 해줄게. 아직도 저를 비웃던 오제 마법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도 안 주다니요. 너무하지 않나요? 요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해서 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아, 저 이제 집에 어떻게 가죠?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일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못 받아 억울해하는 도로시의 사연이었습니다. 선영씨, 사연 어땠나요? 정말 도로시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로시도 일을 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못 받았잖아요. 저랑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선영씨가 도로시와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어째서요? 저도 얼마 전에 단기 알바를 했는데 제대로 된 일당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런, 안타깝네요. 선영씨처럼 요즘 알바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10원짜리 임금식당이라고 불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술집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2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주는 폭언과 무시를 했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임금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요. 진정서를 낸 후 임금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임금 32만 원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 개로 지급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1만 개라고요? 이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업주는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천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너무하네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것도 모자라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니요. 그 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이러한 논란이 퍼지자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하며 10원짜리는 돈이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0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뻔뻔하기까지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분식집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열흘치 임금을 달라고 하자 업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해 이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진짜로 신고했나요? 아니요. 아르바이트생은 어차피 신고해도 업주에게 큰 제재가 안 들어가 신고를 포기했다면서 신고 후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씁쓸하네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노동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유로 업주를 신고해도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들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떼먹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서 빨리 법안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업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업주들이 변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듣겠습니다.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트송.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And all those things I didn't say were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I will scream loud tonight.
선영 씨, 동화 2스푼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서쪽 마녀의 사연에 맞추어 묻지마 범죄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도로시의 사연과 함께 알바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동아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